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빈 등록을 XML 파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XML 파일로 등록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제너릭 XML과 이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차이는 그냥 얘는 클래스패스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제너릭 XML은 이제 풀패스를 받아내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클래스 패스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XML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로 빈을 등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ML 기반의 빈을 등록하는 것 지금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습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긴 코드는 주석으로 한번 처리하고, 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new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할 거고요. 클래스 패스에 DAO factory.xml에 빈을 등록하고 이 녀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DAO factory.xml은 미리 등록을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미리 샘플 한번 등록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스트 케이스는 XML에다가 빈을 등록을 할 거니까 이 코드 하나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할 건데요. 요거 타이핑하기 싫어서 제가 일부러 그냥 구조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타이핑 해볼 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스키마 선언된 거라든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 클릭해서 보고 싶으시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도는 타이핑 해볼 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DAO factory.xml을 어디에다 마련했냐면요. 리소스 하위에다가 새롭게 생성을 했어요. 리소스 하위에 새롭게 생성을 하면 클래스 패스에 같이 묶여져 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안에서는 그냥 패스 없이 그냥 루트 DAO factory.xml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로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빈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 먼저 유저 DAO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유저 DAO라는 거 만들었고요. 얘가 클래스는 뭐냐면 유저 DAO죠. 이 녀석이 빈이 될 거고요. 근데 이 녀석에는 그 디펜던시 인젝션이 있어요. 그 녀석은 뭐냐면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안에 디펜던시 인젝션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저 DAO라고 하는 빈 정의는 이렇게 XML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빈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빈을 정의해 볼게요. 얘는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빈을 정의했고, 클래스는 어떤 녀석이냐면 JDBC 템플릿, 스프링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얘도 컨스트럭트 아규먼트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레퍼런스는 뭘로 할 거냐면 얘는 레퍼런스가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녀석을 레퍼런스 했었죠. 이렇게 빈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빈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은 네임은 데이터 소스, 그리고 클래스는 심플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라는 거 있었었죠. 이 녀석을 활용을 하고요. 근데 요 안에는 우리가 프로퍼티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퍼티, 일단 프로퍼티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 프로퍼티 네임은 먼저 드라이버 클래스 밸류는 일단 밸류는 접어 볼게요. 어떤 녀석들을 쓸 건지. 프로퍼티 네임은 URL
value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고요. property name은 유저네임, value는 어떤 값이 들어갈 겁니다. 또 property name은 패스워드, value는 또 어떤 녀석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value 값은 환경변수에다 집어넣었었죠? 근데 이 XML을 활용하다 보니까 환경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환경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정한 유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안에 property placeholder를 정의를 해주면 컨텍스트 네임스페이스에 이 기능을 해주는 녀석이 로딩이 되면서 시스템 프로퍼티에 있는 그 환경 변수에 있는 녀석들을 모두 이 안으로 로딩을 해줘서 환경 변수를 우리가 예전에 밸류에서 활용하듯이 그런 어노테이션, 즉 스네이크 케이스가 아닌 카멜 케이스도 아니구나. 언더바를 점으로 활용한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클래스 우리 밸류 골뱅이 밸류에 썼었잖아요. 이 이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db.url db.username 패스워드 자, XML을 통한 빈 정의가 모두 다 됐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저 DAO는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를 통한 디펜던시 인젝션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름이 여기잖아요. 이 녀석은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얘는 디펜던시 인젝션이 필요한 녀석은 이제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심플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 이름 여기 있고요. 심플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을 하고 이거는 드라이버 클래스의 어떤 속성들을 다 집어넣는데 환경 변수의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유틸 성격의 컨텍스트 안에 있는 property placeholder라는 걸 활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테스트 케이스가 잘 돌아가는지 먼저 돌려볼게요. 네, 테스트 케이스 잘 돌아가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조금만 더 살펴보는 것보다 자, XML로 빈을 정의하는 거는 어때요? 스테이틱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죠. 그리고 XML을 통해서 빈의 디펜던시를 지속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관리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XML을 활용하는 곳은 우리가 스프링의 레거시, 즉 좀 올드한 버전, 그 옛날부터 스프링을 활용했던 그런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직도 이제 XML로 빈을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스프링 활용하는 곳에서 그 옛날 버전부터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즉 코드 기반으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것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XML 기반으로 하는 빈 정의하는 부분들은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노테이션 기반의 빈 정의하는 부분은 스프링 3.0때부터 가능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모두 XML 기반으로 빈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XML에 어마어마한 빈들이 XML 파일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 서비스가 굉장히 클수록. 그리고 또 단점은 이렇게 property placeholder 같이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환경 변수에서 얘를 읽어서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유틸적인 성격의 빈을 하나 꼽아서 또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그런 것들 읽어주는 이런 유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는 쉽게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XML로 하다 보니까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정의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유틸성 빈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XML 기반의 정의, 즉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우리 메이븐에서 지금 빌드하는 부분을 그래들로 썼잖아요. 그것도 메이븐이 XML로 디펜던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어떤 동적으로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루비 기반의 그래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프링도 처음엔 XML 기반으로 빈들을 관리하게 되었다가 얘도 이제 차츰차츰 이 XML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게 되고 그 XML 정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어떤 요구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차츰차츰 코드 레벨로 빈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기반이 바로 여기 있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들을 관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딱 봐도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고 장단점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확실하게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게 편리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쪽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그 XML 기반의 빈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빈들은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DAO factory.xml 아직도 XML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것은 꼭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XML 기반으로 빈을 관리하는 거 말고 자, 그루비 기반으로 빈을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치 메이븐에서 그래드로 오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new generic groovy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하고 여기에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dao factory.groovy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파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요 그루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컨셉트를 활용을 하려면 이 그루비를 컴파일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리 적어놨는데 build.gradle의 이 부분, 요 그루비를 컴파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디펜던시에 첨부를 해주시고 요거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요 그래들 탭에서 리프레시 한번 눌러줘서 로딩을 해주시고 예,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스트에다가 바로 그루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도 DAO 팩토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얘는 빈을 정의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 클래스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들처럼 DSL로 정의가 돼 있어요. DSL이 뭐죠?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 즉 스프링의 빈 관리 용도로 이 그룹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bins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유저 DAO 볼게요. 우리가 유저 DAO라고 하는 빈을 관리할 때 유저 DAO라는 클래스를 쓸 거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JDBC 템플릿을 로딩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유저 DAO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한 JDBC 템플릿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유저 DAO에 대한 빈을 정의한 게 답니다. 그럼 이제 JDBC 템플릿에 대한 빈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JDBC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적고요. 여기에다가 얘의 클래스는 JDBC 템플릿이고, 얘도 생성자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DI 해야 될 녀석을 주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JDBC 템플릿의 빈 정의는 다 된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얘는 심플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은 생성자를 통한 디펜던시 인젝션은 없고, 아이고 이거 카톡을 껐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게 노출이 되어버렸네요. 나중에 동영상 보고 뭐 크게 중요한 메시지 한 게 아니면 다시 녹화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소스 안에는 어떤 이제 프로퍼티들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는 뭐가 있었나요? 카톡 때문에 당황했네요.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드라이버 클래스 드라이버 클래스는 우리 시스템 환경 변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get env 얘는 환경 변수를 그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db 언더바 클래스 네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URL은 system get env 얘는 db 언더바 URL 그리고 유저네임 system get env 얘는 db 언더바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system get env 얘는 db 언더바 패스워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소스에 대한 빈 정의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즉 그루비를 돌린 이 그루비가 잘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테스트도 말끔하게 다 통과를 했지요. 자, 그루비에 대한 DSL에 해당되는 빈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루비 파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XML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로직도 담길 수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주로 쓰지만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DAO 이런 그루비 데피니션 랭귀지 그루비를 통한 빈 정의를 사용하는 것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노테이션 여기 테스트 보고 지금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사용을 했던 어노테이션 컨피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특정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클래스만 로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에다가 nu. 이제 유저라고 하는 패키지가 맞나요? 예, 이런 베이스 패키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 베이스 패키지 하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뒤져서 골뱅이 컨피그레이션과 골뱅이 빈
그리고 기타 등등 빈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다 뒤져서 빈을 로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 케이스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는데 이제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유저 DAU라고 하는 거를 빈 정의를 했는데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정의를 요것만 적어주면 유저 DAU는 스프링이 관리하는 빈이 되어버려요. 근데 디펜던시 인젝션이 필요하죠. 여기는 이제 유저 DAU 생성자를 통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오토와이어드 이런 옵션만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디펜던시 인젝션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빼고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스프링에서 유저 DAU는 골뱅이 빈을 해서 뉴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DAU 팩토리에서 보면 이 유저 DAU 빈을 정의한 것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도 동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잘 돌아갔죠? 자, 지금 유저 DAO 안에 그럼 디펜던시 인젝션 궁금할 거예요. 잘 보세요. 유저 DAU라고 하는 녀석이 컴포넌트 통해서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이 U를 해주지도 않았죠. 않고 거기에서 보면은 디펜던시 인젝션에 관련된 어떤 정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JDBC 템플릿이 바로 동작이 됐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로 선언된 녀석에 대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내는 녀석은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줍니다. 즉 JDBC 템플릿 오브젝트 알아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준다는 말이죠. 근데 파이널을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없애도 되네. 네, 다시 정정할게요. 프라이빗 파이널에 대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주는 게 아니고 특정 생성자가 유저 DAO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유저 DAO 하나밖에 없는 특정 생성자를 통해서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이제 빈으로 정의된 녀석은 생성자가 있으면 이 생성자를 빈을 뒤져서 알아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수행해 줍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성자가 없을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를 없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JDBC 템플릿이 의존성 주입이 안 됐죠, 그렇죠? 네. 자, 이 생성자가 있으면 이런 골뱅이 컴포넌트를 통한 빈을 등록할 때는 의존성 주입이 되고 생성자가 없을 때 이 녀석에 대한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생성자는 자동으로 의존성 주입이 되고요. 자, 여기에 오토와이어드라는 선언만 있으면 의존성 주입이 알아서 되게 됩니다. 그 어느 버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생성자도 오토와이어드 선언이 필요했어요. 근데 특정 버전 이상에서는 생성자만 있으면 알아서 빈을 주입시켜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와이어드 시켰을 때 주입이 되는지 테스트 케이스 한번 돌려볼게요. 자, 빈이 주입이 됐죠? 아이고, 마우스까지. 아이고, 고생을 시키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빈을 등록하는 방법은 DAO 팩토리 컨피그레이션 통해서 이 골뱅이 빈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개발하는 클래스에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뭐예요? 스프링이 알아서 얘를 빈을 등록해준다. 단, 이 어노테이션 컴피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베이스 패키지를 선언한 경우 요 안에 뒤져서 빈들을 찾겠죠. 그래서 얘는 그 패키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찾아서 유저 DAO라는 빈을 등록해 줍니다. 대신에 아까처럼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성자 안에 필요한 디펜던시를 알아서 찾아서 주입을 시켜주고요. 생성자가 없는 경우에 특정 프로퍼티에다가 의존성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빈을 의존성 주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오토와이어드 하나 때문에 생명력이 주입이 된 녀석이죠. 널이 아닌 살아있는 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실습 진행을 해보세요.